도를 넘어선 정치 보복이다. 보수 정당의 씨를 말리려는 각본이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사를 바라보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사뭇 비장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진보 정권도 조사를 해보자는 입장인데요. 국정원 특활비 문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자유한국당 류여애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잔미애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고 일어나면 신문 보기가 불안하다. 동지가 한 명씩 사라지는 게 눈에 보인다.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지금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인용했던 그게 사실은 시입니다. 혹시 저 시를 알고 계십니까? 나치 독일에 저항했던 니밀러 목사의 시를 인용했는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과거에 나치들이 공산주의자를 덮쳤을 때 모두가 침묵하고 있었더니 네. 나중에는 나한테 아무도 정말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그 시를 인용한 겁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요.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 그 고통이 자신한테 돌아온다는 것을 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요. 네. 언론이라든지 아니면은 특정 권력이나 정치 세력에 편향되어서 그런 문제점이 점점 커지는 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 수사라든지 그런 게 혹시라도 보복이 아닌가라는 그런 걸 제가 제기한 건데요. 네. 오늘도 아침 뉴스에 기사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뉴스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이제 복수 명예회복 이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노무현 명예회복 수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 공소시효도 끝난 사건들을 이렇게 다시 들먹들먹 하는 게 정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수사라는 것은. 네. 그러면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최경환 의원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또 원유철 이우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전부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뜻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네. 만약에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것이죠. 네. 그런데 시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로 보복이다 그게 아니라 네. 어쩜 타이밍도 이렇게 한 명 한 명 지금 나와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하고 또 그 전부터 수사를 했었다라고 하는데 왜 하필 지금 탁탁 한 명씩 터뜨려지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더 일찍 그게 밝혀졌다거나 아니면 네. 좀 더 시점이 뒤였으면 또 그런 의심을 아니면 그런 우리가 혹시나 이렇게 얘기를 안 할 텐데 네. 이해찬 전 의원이 분명히 보수 개멸이라는 단어를 썼었거든요. 네. 그 단어를 쓰고 난 뒤에 한 명 한 명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딱 보면 한 명씩 딱딱 사건이 터지니까 그런 혹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네. 시점상의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 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정병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야당만 겨냥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요? 처음에 방송에 패널들이라든지 네. 저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불구속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혹시 구색 맞추기 아니냐, 불구속할 것이다, 보여주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정말로 불구속됐죠. 기각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 혹시 정말 야당만 할 경우에 정치 보복이라고 하니까 네. 보여주기 아니냐, 구색 맞추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또 뉴스에는 다시 한 번 더 또 여러 가지 혐의 부분을 또 추가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영장을 재청구하는지는 정말 그러니까 전병헌에게 새 혐의 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오늘 떴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는지 그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문제, 자유한국당이 국정조사하고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당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당 의석이 과반이 안 돼서 이게 실현 가능성이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예산 정국에서 대여 공세용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꼭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 특활비라고 하는데요. 네. 왜 국가 예산을 차마 말할 수 없는데 쓸까? 그냥 다 같이 모든 걸 공개하면 되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차마 말할 수 없는데 써야 한다. 그래서 특종활동비다. 이게 어쩌면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적폐라고 볼 수 있죠. 몰래 네. 아무도 모르게 쓰는 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 정부에서 네. 특수활동비 제도 폐지를 직접 선언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이왕 적폐 정산하잖아요. 네. 이왕 할 거면은 몰래 쓴다는 건 뭔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깔끔하지 않은 거잖아요. 원래 안 쓰면 되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네. 이 부분은 아예 우리는 특별활동비 안 쓰겠다. 몰래 쓰는 건 절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자유한국당보다 먼저 나서주는 게 더 적폐청산이 아닐까. 오히려 첫 번째 적폐청산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친박 핵심인 최경환 의원이 당장 수사선상에 올라 있어서 지도부가 당내 단합 때문에 특검 카드를 꺼냈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봐도 될까요? 분석이야 여러 가지로 다 할 수 있죠. 각가지 네. 똑같은 사과를 먹고도 맛을 다르게 평가하는데 네. 분석하는 거야 여러 분석을 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 분석보다는 특수활동비 제도 폐지를 정부가 선언하라는 쪽으로 더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네. 근데 국정원 특활비 수사 중단 촉구를 놓고 당내에서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발효될 때까지는 검찰이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홍준표 대표는 특검 도입은 찬성하지만 검찰 수사는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당의 정확한 입장 어떤 거죠? 그게 오늘 9시에 회의를 들어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양측의 입장을 저희가 들은 적은 없습니다. 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오늘 9시에 회의를 들어가면 그 부분이 아마 언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최경환 의원이 내일로 예정된 검찰 소환에 응할지 여부는 개인의 판단인가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당에서 원로이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떳떳하게 가서 조사를 정말 괜찮으시다면 네. 가서 받는 게 옳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처음에 한참 친박이라는 이야기에서도 당을 좀 나가달라고 해서 네. 계속 버티고 계셨는데 이런 부분에 수사까지 버티신다면 이거는 당으로서도 좀 곤란하기 때문에 네. 당당하게 나가서 수사를 받아주시는 게 우리 당의 원로로서 좋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정원이 당시 윤석열 검사가 이끄는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을 와해하려고 청와대에 보고서를 올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보고서들 국정원의 사법방해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로 보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수사팀을 와해시키려고 했던 시도를 했다면 그것 또한 큰 문제입니다. 그건 당연히 문제죠. 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이해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수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무리 공정하다고 해도 네. 오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왜 꼭 윤석열이냐? 꼭 윤석열이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물론 윤석열 지검장이 공정하다 그리고 좌우 가리지 않고 정말 하나만 보고 간다 그런 평가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윤석열만이 그 수사를 한다고 하면 그 수사 자체가 잘못된 수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와해 시도는 당연히 문제고요. 네. 윤석열만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야권발 정계 개편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바른정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지 2주가 지났는데요. 네. 복당파 의원들 당내에서 화학적 결합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외부의 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외부가 적이 분명하게 있을 경우에는 보통 화학적 결합은 다르게 이어지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불협화음 같은 건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빠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 주에 그 최고위원회의의 당무감사 결과가 보고될 거라고 하던데요. 친박계 당협위원장들이 대거 탈락하고 복당파나 친홍계 의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 계파 갈등이 다시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당이 다시 혼란에 빠질 우려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칙과 기준이 명확하다면 혼란에 빠지지 않겠지만 네. 누군가가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흘러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모두가 공정하다라고 느끼는 경우는 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네. 지금 현재 원칙과 기준 그리고 현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말 공정하게 결과가 나온다면 모두가 수긍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바로 지방선거 공천권 때문입니다. 네. 복당한 국회의원들이 당협위원장 복귀를 한다면은 지방선거 공천권이 현재 당협위원장과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네. 모두가 여기에서 서로의 공천권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공천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한다면 네. 그것을 오히려 투명하게 진행한다면 서로가 공천권 때문에 당협위원장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약간 걱정은 하고 계시는군요. 그럼요. 걱정되죠. 가지고 있던 걸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줬던 걸 뺏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요. 지금 새로 주는 것은 누구나 좋아하지만 줬다가 다시 뺐을 때는 누구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꼬마 아이도. 사탕을 줬다가 뺏는 경우에는 울게 되어 있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가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사당화 운운하면서 개파 부활을 시도하는 못된 사람들이 있다. 박근혜 정권이 왜 망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이렇게 친박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홍 대표의 발언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사당화하려면 그거는 누구라도 잘못된 것입니다. 당은 네. 정말 모두의 당이고 당원의 당이어야 하는데 누군가가 당을 사당화하려면 그는 어느 누구라도 당에 지탄받아야 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우리 당에 지금 친박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느끼시나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친박이 있다라고 하면 그전에 탈당 문제라든지 출당 문제가 있을 때도 네. 결의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전 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나와서 정말 세게 진짜 삭발이라도 하면서 막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다음 달에 치러질 원내대표 경선에 친박 후보가 나설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박과 비박의 대결이 될 거라는 전망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안에서 있어보면서 느낀 것은요. 친박도 누군지 모르겠고 비박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정말 그렇게 구분이 되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지금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요. 오히려 친박도 비박도 아니라고 이때까지 보여줬던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네.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친박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네. 우리 당에 누가 친박일까요? 저는 정말로 이것도 프레임에 걸려있는, 잘못된 프레임에 걸려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당의 통합과 단합을 위해서 정말로 친박 색채가 강하다고 바깥에서 우려가 되는 분들은 안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정당을 다녀오셨던 분들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제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나오고 안 나오고는 개인의 사정이니까요. 네. 제가 거기에 나오지 마라, 나와라 말은 못하겠지만 자제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복당 기회를 놓친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 홍준표 대표가 문을 닫았다고는 했지만 복당을 희망하면 추가 복당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시나요? 제가 이게 모처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네. 우리는 1월 달쯤 들어갈 것이다. 호언장담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런 모습들이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은 안 들어오고 있다가 1월에 들어오겠다는 그 의도도 잘 모르겠지만요. 네. 그래서 문을 닫았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 선에서 들어오지 않고 버티고 있는 그 모습들에 대한 지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 역시 우리 홍 대표님과 함께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끝으로 자유한국당이 지금 제1야당의 역할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좀 더 강한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일 강한 모습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또는 여당에서 하고 있는 모습들 중에서 정말 아닌 것은 아니라고 결기 있게 나서야 되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JSA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네. 좀 이렇게 뭔가 수세에 밀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네. 국민의 입장에서 강하게 정부가 잘못하고 있을 때는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네. 뭔가 다들 본인의 어떤 생각을 하기 위해서 주저주저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제1야당의 모습이 지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랑받는 제1야당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강해져야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부드러움 속에 강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하기 위한 강함이 아니라. 네, 자유한국당 류여애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더 일찍 그게 밝혀졌다거나 아니면 네. 좀 더 시점이 뒤였으면 또 그런 의심을 아니면 그런 우리가 혹시나 이렇게 얘기를 안 할 텐데 네. 이해찬 전 의원이 분명히 보수 개멸이라는 단어를 썼었거든요. 네. 그 단어를 쓰고 난 뒤에 한 명 한 명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딱 보면 한 명씩 딱딱 사건이 터지니까 그런 혹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네. 시점상의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 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정병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야당만 겨냥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요?
처음에 방송에 패널들이라든지 네. 저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불구속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혹시 구색 맞추기 아니냐, 불구속할 것이다, 보여주기 아니냐 이런 시를 인용했는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과거에 나치들이 공산주의자를 덮쳤을 때 모두가 침묵하고 있었더니 네. 나중에는 나한테 아무도 정말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그 시를 인용한 겁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요.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 그 고통이 자신한테 돌아온다는 것을 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요. 네. 언론이라든지 아니면은 특정 권력이나 정치 세력에 편향되어서 그런 문제점이 점점 커지는 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 수사라든지 그런 게 혹시라도 보복이 아닌가라는 그런 걸 제가 제기한 건데요. 네. 오늘도 아침 뉴스에 기사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뉴스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이제 복수 도를 넘어선 정치 보복이다. 보수 정당의 씨를 말리려는 각본이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사를 바라보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사뭇 비장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진보 정권도 조사를 해보자는 입장인데요. 국정원 특활비 문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자유한국당 류여애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잔미애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고 일어나면 신문 보기가 불안하다. 동지가 한 명씩 사라지는 게 눈에 보인다.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지금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인용했던 그게 사실은 시입니다. 혹시 저 시를 알고 계십니까? 나치 독일에 저항했던 니밀러 목사 수 명예회복 이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노무현 명예회복 수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 공소시효도 끝난 사건들을 이렇게 다시 들먹들먹 하는 게 정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수사라는 것은. 네. 그러면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최경환 의원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또 원유철 이우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전부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뜻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네. 만약에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것이죠. 네. 그런데 시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로 보복이다 그게 아니라 네. 어쩜 타이밍도 이렇게 한 명 한 명 지금 나와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하고 또 그전부터 수사를 했었다라고 하는데 왜 하필 지금 탁탁 한 명씩 터뜨려지냐는 거죠. 네,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정말로 불구속 됐죠. 기각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 혹시 정말 야당만 할 경우에 정치 보복이라고 하니까 네. 보여주기 아니냐, 구색 맞추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또 뉴스에는 다시 한 번 더 또 여러 가지 혐의 부분을 또 추가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영장을 재청구하는지는 정말 그러니까 전병헌에게 새 혐의 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오늘 떴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는지 그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문제, 자유한국당이 국정조사하고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당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당 의석이 과반이 안 돼서 이게